이번에 시장 키포인트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빈자리 네.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가요? 네, 굉장히 컸고요. 네. 오늘 그래서 더 알찬 내용을 준비해 네. 주셨다고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볼까요? 최근에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있었죠. 이게 바로 금리 때문입니다. 뭐 연준이 또 기준금리 올렸냐 이런 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미국의 10년물이 지금 4.2%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4.2%게 되면 지난해 11월에 가장 좀 연준의 긴축의 강도가 심했었던 레벨이 4.3%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변동성, 특히 이제 금리 시장에서의 채권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다시 한번 시장을 조금은 흔들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다 보니까 네.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조금 더 오른 감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물가가 최근에 이 유가의 상승이 만만치 않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물가의 수준이 생각보다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같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악재로서의 해소가 됐잖아요. 근데 그 악재로서의 해소가 된 이후에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하락하겠죠. 근데 채권의 금리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YCC의 어떤 상한선이 높아진 부분들이 다 중첩이 돼서 최근에 금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금리 수준이 높아지다 보면 당연히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 가게나 기업들의 어떤 비용이 높아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계속 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시장은 이제부터 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한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기적으로 이 금리가 좀 안정을 찾을 만한 내용들을 그래도 있다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당장 오늘 저녁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올 겁니다. 고용이 조금은 둔화된다면, 아니면 그 안에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월에 4.4%였는데 오늘 한 4.2%가 컨센서스거든요. 그렇게 조금 낮아진다면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의 어떤 둔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낮아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높아진 금리가 조금은 시장에서 이제 악재로서의 역할은 조금은 이제 뭐랄까요, 완화되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이제 CPI가, 우리가 이제 코어 CPI는 최근에 주택 시장의 어떤 둔화세를 반영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이제 또 약간 좀 둔화된다면 최근에 이제 4.2% 라인까지 왔었던 10년물이 조금은 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지 않겠냐. 그래서 조금은 스텝 바이 스텝이긴 하지만 이 피치의 신용 등급으로 인해서 미국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를 이 금리가 올라온 것이 하나의 트리거 역할을 했던 거고, 오늘 저녁에 이제 고용 지표를 보면서 시간당 평균 임금, 그리고 다음 주에 CPI를 보면서 조금은 이제 안정돼가는 국면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게 생각입니다. 네, 피치의 신용등급 하향 소식도 이게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하나의 경고였다, 정부에게 주는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파월이 보고 가자 했던 지표들 2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만큼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높아진 금리 네. 이후에는 뭘까요? 이렇게 이제 금리가 높아져 있지만 이 시장 자체가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제가 아까 이제 고용 지표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이 고용이 조금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보다 노동시장은, 고용시장은 탄탄하다. 견고한 노동, 뭐 견고한 고용,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간밤에 이 신규 실업 청구 수당 건수라 그래서 주간 단위로 노동시장, 고용시장을 체크하는 지표가 있는데 22만 건 수준, 22만 7천 건 수준으로 나와서 이제 둔화세 내지는 아주 강력한 고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용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피치의 어떤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2011년의 재림이 아니냐. 맞아요. 우리가 부채한도 협상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꼭 2011년을 비교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노동시장 그리고 실업률이 9%까지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3.6%까지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인데 생각보다 고용은 되고 있다.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은 수준에서 고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라 할까요? 높아진 금리를 좀 버틸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하반기로 넘어갔을 때 경기 침체는 없고 조금은 소프트 랜딩, 노 랜딩으로 가는 그런 또 하나의 뭐랄까요? 우리가 골디락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골디락스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금리 높아지니까 맞아요. 또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부채한도 협상 네. 이후에 또 이거 봐라, 부채가 늘어난다, 문제가 된다 하지만 결국엔 또 이런 지표들이 아, 골디락스가 맞구나. 이렇게 인식을 시켜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이 저는 시장에서 뭐랄까요? 큰 전환점의 하나의 또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고용이 좀 잘 나와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고용이 뭐 확 부러지는 건 아니고 더불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임금 상승률이 조금은 둔화된다면 시장 자체에서는 그렇지 이제 양적으로는 팽창을 하니까 이제 경제가 수축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질적으로도 조금은 시간당 평균 임금이 줄어들면서 물가 압력은 또 줄어들었네. 그러면 8월에는 어차피 FOMC 없고 잭슨홀에서 아마도 연준 의장이 조금은 9월부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좀 멈출 수도 있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시장은 8월 초 중순 넘어가면서 다시 또 뭐랄까요? 좀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국면에 어떤 진입을 하는 시작점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번 들어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신용등급 강등 이야기 나오면서 항상 그 투자은행들에서 하는 게 2011년에 네. 대한 우려감이다. 네. 찾아보니까 S&P 500이 그 당시에 15에서 20% 가까이 급락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그럼 우리 시장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일부 시각에서는 이제 미국의 경기가 그만큼 탄탄하고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고 오히려 그때의 하락 이후 12개월 연속해서 더 올랐다라는 데 초점을 두는 시각 같습니다. 네. 마지막 그럼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시장도 좀 변동성이 있었죠. 이게 바이더팁 어제 간밤에 나왔었던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물론 미국 시장 자체는 뭐 종가 기준으로는 좀 마이너스였지만 하락했지만 시장이 어제 그제의 변동성에서 조금은 벗어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발표 이후에 아마존은 급등을 하고 있고 애플은 좀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렇죠. 이 테크 기업들이 지난 하루 이틀 정도의 변동성에서는 좀 뭐랄까요 바이더디 이 정도 가격이면 사도 되겠다라는 그런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게 고스란히 또 한국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2,600을 넘어서서 막 안착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2,600에서 안착을 찾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도 조금 있으면 1, 2주 있으면 좀 끝나고 더불어서 제가 한 8월 중순부터는 반도체와 관련된 좋은 뉴스들이 나올 수 있다. 네, 일본의 웨이퍼 수출량이 대만의 수입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중국의 어떤 그 반도체 수요로 연결이 되면 한국의 반도체 매출이 아니면 이제 출하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가미된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아까 미국 시장이 이번 주 후반부터 그리고 다음 주에 이 CPI 나오면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한국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 보니까 또다시 2,500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2,600을 깬 상황이잖아요. 네. 2,600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거든요. 이게 좁은 박스피이다 보니까 조금 빠지면 좀 외국인이나 수급이 들어오고 좀 올라가면 또 막히고 이게 사실 이렇게 올라갔던 장이에요. 우리가 올해 초에 2200에서 2600까지 한 400포인트 올라오는 동안에 계속 쭉 올라온 것 같지만 올랐다가 좀 빠졌다가 올랐다가 좀 빠졌다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좀 비슷한 국면에서의 딥이지 않겠냐. 그렇다면 우리가 풀백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네. 다시 이제 튕겨 오르기 전에 조금은 뭐랄까 주춤됐던 그 자리 이가 지금 8월이지 않겠냐. 3분기까지는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의 이익의 힘으로 그리고 실적 자체가 밸류에이션 매력을 높여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시장에서 빠져나올 구간이 아니라 시장에 좀 남아 있어서 바이더 딥으로 좀 시장을 대응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전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사실 초전도체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네. 혼란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신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지만 네. 지금까지 나온 뉴스로는 위원회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상원에서의 초전도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초전도체 학회의 공식 의견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뭐랄까 조금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함께 여쭤봤고요. 오늘 시장 키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월거외부 시간에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해주시죠.